여러분, 우리는 과연 5천년 전 인류 문명의 첫걸음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의 광활한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놀랍도록 닮은 고민과 지혜로 삶을 일궈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저 오래된 역사 속 이야기로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도시를 세우고 문자를 발명하며 사회의 정의를 세웠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인류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왔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메소포타미아, 그 이름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요람이 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죠. 이 두 강은 때로는 축복처럼, 때로는 재앙처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강물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땅은 농사를 짓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풍요로운 수확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푸른 초목이 우거진 들판은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강물은 목마른 대지를 적시며 끊임없이 생명을 길러냈죠. 이처럼 강은 그들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문명을 싹 틔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 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강은 예측 불가능하게 범람하거나 반대로 오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곤 했으니까요. 강물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마을을 휩쓸 때는 모든 것을 잃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것이고, 또 몇 년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찾아올 때는 강가에 모여들어 초조하게 물을 기다리며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비옥했던 땅은 한순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거나 혹은 메마른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죠.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풍요와 파괴를 동시에 안겨주는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경이로운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한편으로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던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혹독한 환경을 극복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강물의 흐름을 통제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죠. 작은 움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이 마을들이 다시 거대한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선 질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맞서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혹독한 환경은 오히려 그들을 뭉치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협력과 지혜의 씨앗이 문명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싹 틔우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와 법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발명하며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어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그들은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자연의 거대한 힘에 맞서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작은 움집들을 넘어선 거대한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죠. 물길을 다스리고 농경지를 확장하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커지고 급기야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야 곳곳에 우뚝 솟아난 이 도시들은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문명의 심장이자 생존의 요새였죠.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우르크와 같은 도시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조직력을 자랑했습니다. 홍수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두껍고 높은 성벽을 쌓았고 그 안에는 신을 모시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하나로 모으는 동시에 도시의 위엄과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며 서로 협력하고 교역을 통해 문명의 씨앗을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조직하고 곡식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바로 이때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 위에 갈대펜으로 쇠기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던 그들의 노력은 인류 최초의 문자, 바로 쇠기문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곡물의 양이나 가축의 수를 세는 단순한 기록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추상적인 생각이나 복잡한 법률, 심지어는 문학 작품까지 기록할 수 있는 섬세한 언어로 발전했죠. 서기관들은 쇠기문자를 통해 도시의 행정을 기록하고 무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심지어는 개인적인 편지까지 주고받으며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조직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셈이죠.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관계 또한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 분쟁, 범죄,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에 맞서 질서를 만들어냈던 그들은 이제 인간 사회 내부의 혼란을 다스릴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명확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전은 신분과 상황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 달랐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죠. 농부가 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혹은 상인이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 심지어는 건축가가 부실 공사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조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기둥에 새겨진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발명하며 그리고 법이라는 거대한 틀을 만들어냄으로써 혼돈 속에서 자신들만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명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사회 시스템은 아마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견고한 문명의 기틀 위에서 메소포타미아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하루를 살았을까요? 도시와 법, 그리고 문자가 정착된 그들의 사회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었을지 궁금해지죠. 실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적지에서는 수많은 점토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안에는 놀랍도록 생생한 그들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점토판들을 통해 5000년 전 그들의 가족 모습, 노동의 가치, 자녀 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과의 소소한 분쟁까지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는데요. 오늘날처럼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일, 그리고 집안일을 함께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은 밭을 일구거나 장사를 했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며 자녀를 양육했죠.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일을 배우며 공동체의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문자를 아는 서기는 사회의 핵심 인재였기에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서기 학교에 다니며 글쓰기와 셈법을 배웠습니다. 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쇠기 문자를 새기는 연습을 하며 하루를 보냈겠죠. 이 학교 기록들을 보면 아이들이 숙제를 게을리하거나 선생님께 혼나는 내용도 남아있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5000년 전 아이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셈이죠.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농부들은 수확한 곡물과 채소를 내다 팔았고 장인들은 자신이 만든 도구나 옷감을 교환하거나 판매했죠. 물물 교환은 물론 은이나 보리 같은 특정 재화가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신앙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신전은 도시의 중심에서 정신적인 안식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축복을 빌기 위해 신전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렸죠.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얻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함무라비 법전의 엄격한 조항들처럼 그들은 법과 계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계약서나 판결문들을 보면 재산 분쟁, 결혼과 이혼, 노예 매매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공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들의 지혜로운 방식이었죠. 이처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은 오늘날 우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나요? 가족을 이루고, 일하고, 배우고, 신을 믿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문명을 일구고 지켜왔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인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문명도 영원할 수는 없었죠.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끊임없는 침략과 내부 갈등,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도 강력했던 바빌로니아 제국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모습을 달리했죠.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 문명의 거대한 강물 속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강력한 유산으로 남아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메소포타미아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달력과 시계, 그리고 법과 수학의 언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문자일 것입니다. 세기 문자는 이후 페니키아 문자를 거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는 5000년 전 그들이 처음 새겼던 글자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소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셈이죠. 또한 법의 개념 역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계약의 원칙은 사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 즉 60진법을 발명했습니다. 1분을 60초로,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방식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질서를 이해하려 애썼던 노력의 결과물이죠. 또한 원을 360도로 나누고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 역시 그들의 수학적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달력으로 날짜를 세는 모든 행위가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하는 데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비옥한 평야에 수많은 도시국가를 세웠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과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공동체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벽돌로 쌓아올린 웅장한 지구라트는 그들의 기술력과 종교적 신념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처럼 문자와 법, 천문학과 수학, 그리고 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넘어 현대 문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고대 도시의 유적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지혜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찬란했던 문명이 영원할 수는 없었죠.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제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삶의 방식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여러 지류로 나뉘어 흐르듯 메소포타미아의 지혜는 주변 문명으로 퍼져나가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되었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질서를 만들어냈던 인류의 보편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둑을 쌓고 수로를 팠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후대에 지식을 전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5000년 전 그들의 고민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울림을 받게 되죠. 그들은 인류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과 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거대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금,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협력의 가치, 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 본연의 지혜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감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그리고 기술 발전의 윤리적 문제들 앞에서 5000년 전 그들이 보여주었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남긴 지혜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거대한 지혜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